아재라이드 코로나 속에서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가을까지 와서 오늘은 개별 오디오를 저희가 드디어 장만해서 음질 상태가 상당히 좋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지프 글라디에이터. 제가 근래에 타본 차 중에 하차감이 제일 좋은 차 같아요. 이 차 전부 쳐다보는데 정말 이 가격에 이 정도 하차감을 주는 이유로도 살 수 있겠구나. 오늘 이 글라디에이터 6,990만원, 10만원 딱 빠지는 7천만 원인데요. 과연 그 정도 가치를 보여줄지. 일단 가격이 비싸다는 논란은 이미 일기 시작했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단일 모델이죠. 글라디에이터 딱 한 종류로 V6 3.6 엔진, 좀 오래된 펜타스타 엔진을 달았는데 배기음 나름대로 훌륭합니다. 뭐 토크가 36밖에 안 나오지만 힘이 떨어진다는 느낌은 저도 별로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자, 먼저 오늘은 사전 시승을 진행을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사전 시승 느낌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어차피 다 얘기하실 건데. 제가 간단하게 먼저. 그러니까 너무 얘기할 게 많아서 순서가 막 뒤엉키는데. 그럼 간단하게. 예. 이거 지프의 헤리티지 이런 거 빼고 말 그대로 시승 소감만 얘기하면. 그건 지난번에 했으니까 얘기 안 할 거예요. 저는 운전하면서 마력이라든지 엔진 사이즈 때문에 힘은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달리는데 우리가 저기 산길을 코너길 조금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이 쉬프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기어 체인지가 안 돼. 이 기어가 변속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변속이 되고 있어. 근데 뭐 이렇게 이거 변속이 안 되는 것 같아. 왜 이러지? 난 그래서 이거 처음에 왜 이러지? 뭐가 잘못된 건가? 내가 분명히 4륜으로 해놓지 않고 1륜으로 했는데도 그 기어비가 높다 그러나요? 예, 바뀌는 게 크다 그러죠. 예, 그래가지고 1단에서 2단, 3단 거의 한 3단까지밖에 못 써보고 온 것 같아요. 이게 자동이 8단인데 이런 느낌은 좀 처음이었기 때문에 조금 신기했었어요. 그러니까 변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기어를 물고 있다. 그러니까 왜냐면 초기에 토크가 강하게 나가야 한다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기어비를 좀 크게 해서 웬만큼 밟지 않으면은 2단, 3단에서 계속 밀고 가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거죠. 그리고 오늘 이거 운전이 아니라 거의 항해를 하는 기분이었어요. 이 스티어링 휠이 이렇게 간격이 다른 보통 승용차들처럼 유격이 딱 아주 타이트하지 않고 굉장히 물렁물렁하게 천천히, 이게 한 바퀴를 돌아가도 바퀴가 돌아간 건지 안 돌아간 건지 전혀 잘 모를 정도로 배를 운전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라서 조금 색달았어요. 뭐 어떻게 보면 출렁거리는. 승차감은 그렇게 뭐 출렁거린다까지 얘기는 좀 그렇고, 어떤 이 차를 보는 순간 느낌은 굉장히 딱딱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반전이었어요. 운전도 해보고 뒤에 앉아가 보면 일단 타이어가 큰 것 같아. 타이어가 오프로드용이지만 편평도가 75나 되거든요. 근데 다 17인치밖에 안 되는데. 네, 이게 상당히 쿠션이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승용차만큼은 아니지만 이런 오프로드용으로서는 상당히 쿠션이 좋고, 어차피 빨리 가기도 어려운 차라서 중저속으로 가면서 딱 아까 말씀드린 크루징 하듯이 가니까 굉장히 편안하다. 그리고 뒤에 시트도 쿠션이 괜찮아요. 그렇게 기대하는 것만큼 딱딱하고 불편하고 그렇지는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저는 느낌이 그냥 진짜 출렁거려서, 야, 이거는 출렁거리는 거에 민감한 분은 또 어지럽겠다. 어지러운 분들이 두 가지 타입이더라고요. 브레이킹이 되면서 이렇게 그것도 있죠. 어지러운 게 있고, 이 차가 출렁거려서 어지러운 것도 있는데, 현대차의 출렁거림하고 또 다른 또 묘한 출렁거림이 있더라고요. 이 차가 브레이킹이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지난번에 랭글러에 비해서 훨씬 브레이킹 부드럽게 잘 써요. 그런 좋았고, 근데 승차감이 랭글러하고 이 차하고 승차감이 제가 느끼기에도 조금 다르거든요. 오히려 이게 조금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데, 뭐 정확한 인포메이션인지 모르지만 북미에서 이 차를 리뷰하면서 쭉 나온 글들을 보니까 이 차가 이제 랭글러 프레임이 아니라 더치 램 있죠. 램 1500. 램 1500 그 샤시를 쓰고, 그 다음에 이 버디는, 인테리어하고 버디는 랭글러 거를 이제 장착을 했다고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랭글러보다 이 무게가 한 360kg 정도 무거워요. 그러니까 그 무게에서 주는 누르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타이어에서 쿠션이 나쁘지 않으니까 오히려 중저속 갈 때는 안락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3.6 엔진을 써서 그런지 연비가 정말
극악무도 사악한 정도를 지나서 시내에서 6자를 찍으려면 연비운전 챔피언 정도가 와야지 거의 5km대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면은 롤스로이스급인데요. 연비는 이거 포기해야 되겠더라고. 디젤도 아니고. 오토스탑이 있는데도 저희 이거 처음에 이제 저희 직원이 가져왔는데 이 친구가 약간 초본이지만 역삼동에서 저희 광화문까지 오는데 연비 4km대로 왔다. 너 뭐 특별히 했냐 했더니 아니요 그냥 오토스탑 꺼졌다가 훅 갔다가 다시 섰다가 했더니 4km대로 왔더라고요. 승용차 같이 몰면 안 돼. 그러니까 공인연비가 6.5km니까 공인연비보다 더 나쁠 수 있는 정말 연비는 사악하다는 얘기는 뭐 미국 시승기에도 꽤 나오는데 콜로라도가 연비가 꽤 괜찮았어요. 시내 주행에서는 진짜 살살 밟으면 8km, 고속도로에서는 10km, 잘하면 두 자릿수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연비도 좋았고 굉장히 정숙했는데 얘하고 운전의 감이 3.0은 같은데 V6 굉장히 달라요. 엔진이 얘는 약간 배기음도 있고 펜타스타 엔진은 나온 지 20년도 넘은 엔진이죠. 굉장히 오래된 엔진이고 V6이긴 하지만 이 각도 좁고 토크도 좀 떨어지고요. 연비도 떨어지고 하지만 그만큼 이제 신뢰성은 좋을 거고 아까 해보니까 처음에 가속할 때 중간에 가속할 때 가속 느낌이 참 좋더라고요. 되게 차가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용도로 쓰기 때문에 이 용도에도 맞추고 저 용도에도 맞추고 그걸 굉장히 하고 싶어 하잖아요. 차 만드는 사람들은. 그래서 더 많이 팔기 위해서. 근데 얘는 별로 그런 고민을 안 한 것 같아. 포기할 거 딱 포기하고 강조할 거 강조하고 그게 이제 뭐 좀 니치 프로덕트의 특징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흔히 얘기하는 NVH, Noise Vibration Harshness 그거는 완전 포기. 그다음에 연비 포기. 부드러운 승차감 포기. 대신에 오프로드의 감성을 주면서 안에 인테리어 해놓은 것도 그렇고 뭐 우리가 뭐 피드앤피니쉬가 어떻게 할 때 그거 포기. 그냥 순수히 기능적이고 실용적이고 유니크하면서 재미를 주고 그다음에 오프로드에 갈 때 날 확실하게 안내해 줄 것 같고 산 정상까지. 지프의 키워드가 Go Anywhere라면서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이거죠. 거기에 충실한 차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그저께 콜로라도 타서 그런지 콜로라도 옆에 꾹꾹 돌리는 이그니션이 막 그냥 구멍이 뻥뻥 뚫려서 그거에 비하면 인테리어나 저는 이거는 굉장히 럭셔리한 이게 지금 미국에서 가격이 5만 불이 넘더라고요. 한국 가져오는 가격이 일단 권장 소비자 가격으로 거의 풀옵션인데 근데 MVH도 정속성 괜찮지 않으세요? 이 픽업이나 그 오프로드용 차량끼리 비교하면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차량을 얘기할 때는 이제 그런 걸 포기할 건 포기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만 만족시켜주면 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가 전에 그 트래버스 시승할 때요. 뭐 장단점이 있지만 미국에서 트래버스의 경쟁 모델이 익스플로러인데 그게 미국에서 값이 비슷하죠. 국내에 들어오니까 트래버스는 4,500만 원, 600만 원에 파는데 익스플로러는 6천만 원에 팔잖아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고정비의 차이. GM은 국내 판매망, AS망 다 잘 돼 있고 라인업 돼 있는데 차 하나만 더 얹은 건데 포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 고정비 부담이 있으니까 값이 올라갔잖아. 지금 제가 이거 타고 느낀 게 참 독특한 컨셉이고 이따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데 제일 큰 약점이랄까? 그건 가격인 것 같은데 이게 미국에서의 경쟁 모델이라고 나온 거 보면 포드 레인저, 도요타 타코마, 그다음에 콜로라도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미국 내에서도 레인저나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25,000불, 26,000불 그래요. 베이스 프라이스가. 근데 얘는 베이스 프라이스가 35,000불이야. 이미 10,000불이. 미국에서 10,000불이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차값에서. 게다가 얘는 이것저것 붙여갖고 딱 사겠다 그러면 거의 60,000불에 육박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보다 훨씬 큰 포드 F150이 베이스 프라이스가 54,000불인데 지프 입장에서는 그동안 SUV의 특히 오프로드용 SUV의 왕자처럼 딱 지켜왔는데 이제 포드가 오프로드용 브랜드를 만들어서 들어왔잖아요. 브론코. 자기 에어리어에 침략을 당한 거죠. 그러면 이걸 방어도 하지만 내가 또 치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드는 픽업에 또 아성이 있으니까 픽업 시장을 공략하려고 이걸 나온 게 아닌가. 서로 치고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딱히 픽업이 나올 이유가 없었는데 지프 브랜드에서 근 30년 만에 픽업이 나왔단 말이에요. 92년도 이후에 없었어요. 지프 입장에서는 픽업 시장을 처음 들어간 거야, 최근에 들어서. 근데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지금 픽업 시장이 미국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시장이 섞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세단 거예요. 시장이 다 죽으니까 현대도 오죽하면 지금 이제 픽업을 내겠다고 하는 판이니 하다 뭐 테슬라도 픽업을 낸다는데 미국 시장에서
집은 이번에 이제 30년 만에 처음으로 픽업이 나왔지만 오래간만에 근데 크라이슬러에는 이미 픽업들이 있잖아요. 있죠. 예, 다 있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픽업을 집으로 픽업을 만들어서 이걸로 많이 팔겠다는 생각보다는 아닌 것 같아요. 이미지 메이킹을 맞아요.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작은 배지만 커다란 배를 끌고 가는 예인선이라 그러죠. 예인선이 작아요. 굉장히 조그매요. 토크 좋은 거. 네, 그런데 연비는 안 좋겠죠. 그 엔진만 큰 게 있고 토크가 좋으니까. 근데 그 큰 배를 끌고 가는 그런 예인선의 역할을 하는 게 이 픽업 글라디에이터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뭔가 이미지 네, 리딩을 해줘. 그래서 다른 그 집의 이미지를 더 살리는 맞아요. 이걸로 돈을 벌겠다는 것보다는 전체 그런 이미지를 끌고 나가는 그러니까 플래그십의 역할인데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게 플래그십보다는 플래그십이라는 건 그 회사의 가장 크고 대표적인 차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대량 생산을 하는 회사에서 스포츠카 같은 걸 만들어서 그 회사의 이미지 수프라 같은 거, 도요타의 수프라.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차가 글라디에이터 같다. 그래서 가격도 처음부터 싸게 팔 마음 없었다. 싸게 팔 마음이 없었고 진짜 미국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리뷰를 보니까 프로하고 컨이 있잖아요. 장점 단점 그걸 쭉 써놓은 걸 보니까 단점 중에 프라이시. 프라이스. 이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소비자들이 생각할 때 너무 비싸다 라는 그게 단점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어쨌든 국내 이제 사전 계약해가지고 300대 딱 들어왔는데 300대는 순식간에 팔렸거든요. 막 그 정도 수요는 있었는데 앞으로 다시 2차 물량이 들어오면 내년부터인데 월 100대를 국내에서 팔 수 있을까? 근데 딜러들이 하여튼 이 차를 많이 주문 안 한대요. 일단 랭글러가 워낙에 인기라. 그러니까 한국도 300대가 예약됐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워낙 독특한 차가 나오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으니까. 근데 그 수요는 금방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수요의 확장성을 본다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픽업을 하긴 해야 되는데 나치가 같은 그룹 내에 있으니 나치는 그야말로 싸게 저렴하게 해갖고 실용적으로 막 파는 차 아니에요. 근데 그거하고 겹치지 않으려면 사실 집 입장에서는 뭔가 프리미엄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값을 높여서 고급화해서 독특한 점을 넣어서 뭔가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해갖고 뭔가 비싸게 팔고 싶은 그런 걸 분명히 차별화를 했을 거예요, 내부적으로. 근데 그거는 이제 기업의 생각이고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 근데 요새 안 팔려갖고 9,000불씩 DC 해준다는 거 보게 되면 뭔가 시장이 안 받아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길이도 적재함까지 포함해서 5m 60이잖아요. 어마무시한데 콜로라도나 스포츠 칸 같은 것도 5m 40은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길다 말다 뭐 이러는데 거기에 20cm가 더 길다는 얘기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구매할 때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 좁은 아파트에서 막 주차 안 되면 나올 경우에는 옆차 반드시 긁게 되어 있을 것 같아. 잘 못 나올 것 같아서. 이게 폭이 얼마죠? 1935. 폭은 그렇게 안 커요. 폭은 별로 안 이거 크네요. 익스플로러보다 훨씬 작아. 이미 익스플로러는 2m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거 전 상품기의 측면에서 픽업 시장을 들어가는데 기존 컨셉으로 들어가면은 뭔가 차별화가 안 되잖아요. 미국의 이게 시승기 두 세대 동시에 하는 거 한 거 보면 기존에 무슨 콜로라도 뭐 레인저 이런 것들은 올드 스쿨 픽업이라고 그래요. 전통적인 의미에서 픽업이란 얘기죠. 그 짐 싣고 댕기고 실용적이고 뭐 이렇게 예쁘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데 이거는 뉴 컨셉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길이가 5m 60인데 만약 이게 화물 적재하고 뭐 그런 거 생각했다 그러면은 뒤에 적재함 배들을 늘렸겠죠. 실내를 길게 안 가지고 가고. 근데 5m 60까지 가면서 실내를 경쟁보다 전장을 그러니까 실내 폭 레그룸을 확 늘렸거든요. 그건 2열에서 앉아가기가 그만큼 편안한 얘기고 적재함은 오히려 줄였어. 이 적재함이 5피트밖에 안 돼요. 근데 경쟁이라는 포드 레인저도 6피트거든요. 그러면 레인저에서 2열 시트 있는 거 뒤에 앉아가면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짐 싣고 다니는 용도도 일부 있겠으나 어른 4명이 앉아서 편안하게 앉아서 오프로드를 가되 또 휠 베이스가 길어서 아주 바위가 많고 막 이런 데 가면은 안 되지. 가운데가 바위에 덜렁 얹혀갖고 이게 완전 오프로드는 이 휠 베이스가 짧아야 되잖아요. 턴을 잘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 휠 베이스를 또 늘렸어, 랭글러보다. 무려 480mm, 48cm가 길어요, 랭글러보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차의 컨셉은 오프로드는 가되 익스트림은 갈 수 없고 그렇죠. 모하비 사막 같은 그런 데 달리고 그냥 자갈길 달리고 해변가 가면서 어른 넷이 앉아가 가되 짐을 많이 실을 일은 별로 없고 놀러 갈 정도 해갖고 그냥 어떻게 보면 오프로드의 GT 같은 컨셉, 빨리 갈 필요도 없지만 그런 컨셉이 아닌가 싶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오프로드를 갈 수 있는 차의 특성, 거기다가 뒤에 적재함을 하긴 했어요. 짐 실을 수 있잖아요. 보통 SUV보다 짐을 많이 실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어떤 스타일리시한 측면, 독특하고 재미있고 펀, 그 세 가지를 넣어서 어른의 장난감 GT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그리고 김태환 기자님 뒷좌석은 어떠세요? 뒷좌석 저는 아주 스페이스 이 넓이도 충분하고 앞에 무릎 공간도 충분하고 뭐 헤드룸 말할 것도 없고. 얘가 방석은 좀 긴 편은 아니거든요. 랭글러도 원래 방석이 짧은 편인데 그러니까 이 차는 우리가 캠핑 가면은 캠핑 가서 집에서 앉는 정도의 안락한 소파를 원하진 않잖아요. 그쵸? 캠핑 가서는 캠핑용. 그러니까 이 차에 맞는 용. 그래서 의자도 저는 이 정도 길이 나쁘지 않고, 저는 등받이도 황 대표님은 좀 불편하다 그러셨는데 너무 서 있어서. 예, 근데 저는 오히려 서 있는 게 이 차 같은 용도에는 뭐 아주 그냥 바위산을 올라가진 않는 차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학교 의자에 앉는 것처럼 직각으로 딱 앉으면은 허리에도 무리가 좀 덜 갈 것 같고. 말씀 듣고 보니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뒷좌석도 이 정도 스페이스, 참 이건 괜찮은데. 나는 콜로라도랑 이 차랑 물론 같은 미국에서 같은 픽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난 용도랑 할 수 있는 폭에 따라서 보면은 난 이 차는 콜로라도랑 비교가 안 될 정도 같은데요. 어떤 면에서요? 보통 SUV라 그러잖아요. 아니면 픽업이라 그러는데 저는 이거는 픽업 이상의, 제가 붙인 이름은 VUV 같아요. Versatile. 그러니까 아주 할 수 있는 게 많은 Versatile Utility Vehicle. 그냥 뭐 별의별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차들은 많이 붙일 수 있잖아요. 이 차 많이 붙일 수 있어요. 그 재밌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저 트렁크에다가 딱 칸을 만들어서 밑에는 서랍으로 쓰고 봤어요. 그 위에는 또 다른 용도로 쓰고 뭐 텐트도 위에 얹고 별의별 게 많은데 그거는 다른 차들도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 차만이 다른 차하고 다르게 할 수 있는 거, 이 차는 더 하는 게 아니라 다 뺄 수가 있어. 문을 다 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이거 있잖아요, 이 지붕하고 이거 뛸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윈실드까지 젖힐 수 있어. 그러면 이 프레임, A필러, B필러, C필러 프레임 빼놓고는 없어요, 아무것도. 이따 한번 다 뜯고 해볼까요? 난 그거 한번 뜯어보고 싶어, 진짜. 아니 이 위에 뚜껑, 고생이 안 돼. 아니 뚜껑 뜯는 거는 뭐 아주 이거 뭐 한 1분이면 뚜껑은 뜯는데 도어 뜯으려면 이제 별도 렌치랑 해가지고 예, 공구역이 있어요. 1시간 이상 걸려야 돼요. 근데 그걸 다 뜯고 저는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은 그걸 다 뜯잖아요. 그러면 이 밑에 차만 남잖아. 그치. 프레임하고. 그러니까 진짜 더 보트 같아요. 보트. 말하세요. amphibious vehicle. amphibious가 뭐냐면 수륙 양용이에요. 수륙 양용차. 예, 자동차인데 물에 갈 수 있는 거, 보트 같이. 물에 가는 차들은 뚜껑을 닫고 유리를 해놓으면 물 속으로 만약에 빠지면 물의 압력 때문에 유리가 열리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뭐 사고가 나는 건데, 위가 뚫려 있으면은 구명조끼 입고 있으면은 빨리 자기는 탈출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 띄니까 꼭 그런 amphibious vehicle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프는 지금 중요한 말씀하신 게 마이너스 옵션이 있어갖고 막 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느끼는 것은 자유, 맞아요. 프리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고 자연과 가까워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존에 날 얽매였던 모든 문명의 구속으로부터 내가 확 벗어갖고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의 바람을 즐기는 뭐 그냥 뭐 프리덤이죠. 그것은 그야말로 이 지프만이 줄 수 있는, 지프의 마이너스 옵션만이 줄 수 있는 즐거움이죠. 근데 이 차는 정말 더 하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빼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다른 차보다 비싸. 근데 안 팔리잖아. 아이러니컬이긴 하죠. 아니, 많이 팔 생각이 없는 차 같아. 많이 팔 생각 없지.
저는 지프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고 지프 행사 참 계속 벌써 20년 가까이 다니는데 지프 행사는 참 재미더라고요, 정말. 국내에서 그 랭글러던 이런 거 타시는 분들이 뭐 이제 이 위에는 다 뜯어 타요, 행사가. 도어 뜯는 거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무서워해요, 도어를 뜯는. 근데 저는 경험을 해봤는데 저도 처음에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이러다가. 근데 도어를 뜯었을 때 주는 개방감이 정말 오토바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것까지 앞유리까지 열어서 저기다 묶어놓고 타면은 보트 타는 느낌. 맞아요, 그럴 것 같아. 오늘 좀 위에만 뜯고 해보자. 사실 그 도어 뜯는 자체에 자유로움을 느끼긴 하지만 애초에 그 시작된 게 기능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좁은 산속에서 좁은 바위길을 갈 때 이 옆에 그냥 낭떠러지가 있으면 이걸 보면서 가야 되니까 지금 같으면 카메라 달아갖고 보면 가겠지만 그게 안 보이니까 도어 뜯고서 그 보고 가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기도 하지만 만약의 경우에 여차하면 차가 구를 때 뛰어내릴 수 있어야 되거든. 그 말도 안 된다. 진짜 그래요. 말도 안 돼, 진짜 그래. 왜냐하면 어떻게 제가 이태리에서 산길을 가는데 어떤 분이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산길을 갈 때는 안전벨트를 풀고 가는 게 좋대. 창문도 열고 그렇게 하는 게 좋대. 왜요? 그랬더니 만약의 경우에 차가 구르거나 할 때 차하고 같이 구르지 않고 안전벨트를 풀고 있으면 사람이 튕겨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튕겨나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차하고 계속 같이 구르면 폭발할 수도 있고. 아니 그래서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바이크야 주로 이제 저속에서 조초초하다거나 미끄러지면 버리고 탈출할 수 있는데 고속은 당연히 불가능하지만, 근데 과연 이런 픽업이라는 게 결국은 뒤에 뭔가 트레일러를 달아야 하는 용도가 꽤 있는 거잖아요. 미국은 정말 장거리 여행 가고. 근데 한국에서 누가 그 얘기가 들어, 이 트레일러를 달고 어딜 가냐 또. 이게 5m 60인데 트레일러까지 붙여놓으면 어마무시하죠.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건 턴도 못하고. 콜로라도도 5m 40인데 그날 트레일러 끄는 운전 연습이 있었어요. 근데 트레일러 하는 것도 하는 사람들 다 해요. 트레일러를 왜 끄냐 하면 결국은 어디셔널 스페이스거든요. 트레일러가 필요한 사람들은 픽업 모는 사람보다는 SUV 모는 사람들일 거야. 픽업은 뭐 새로운 걸 줘야지만은 픽업이 생존할 수 있잖아요. 그럼 SUV가 줄 수 없는 건 뭘까? 그건 결국 뭐냐 하면 적재 공간, 그다음에 개성 있는 디자인. 뭔가 SUV가 다 거기서 거기 같은데 개성이 이제 또 개성이 또 꾸밀 수 있는 여지가 많고 막 튜닝을 해갖고 그런 것 때문에 픽업을 타는데 그 시장 자체가 크지 않고, SUV는 전 세계적으로 다 골고루 잘 팔리지만 픽업이라는 게 팔리는 데가 북미, 호주, 그다음에 호주, 대륙은 다. 그다음에 동남아시아에서 태국, 인도네시아 정도. 인도네시아 굉장히 잘 팔려. 네. 큰 나라들. 그다음에 일본에서 약간 팔려요, 라이프 스타일로. 그리고 우리나라 연간 4만 대까지 커서 거기서 더 안 늘어나거든요. 근데 그건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픽업이 아니라 저 렉스턴 스포츠 사서 싼 SUV로 썼던. 뭐가 되든 하여튼 픽업이라는 차가 팔리는 수요가 4만 대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픽업을 만드는 회사들은 생각을 잘해야 돼. 이걸 만들어 갖고 여기서 안 팔리면 여기서 팔아야지. 이게 안 되거든. 여기서 안 팔리면 나는 망하는 거야. 한국 GM 쉐보레 이 콜로라도 담당자가 트래버스는 반응 정도로 팔리는데 콜로라도가 될까? 한국이 3.6 VC 가솔린? 웬만한 그 픽업 기사에 콜로라도 보면 그런 댓글 많이 달리는데 예상보다 콜로라도가 너무 잘 팔려서 지금 한국 갖고 오는 물량 뭐 특수하게 해가지고 오는 게 계속 대기래요. 콜로라도는 예상보다 대박이 나. 근데 이제 그 대박이라는 숫자가 몇백 대, 몇천 대에 머무른다 이거죠. 하여튼 이 차가 굉장히 재미있는 차이긴 해요. 한참을 만져도 또 만질 게 있고 움직여보고 굉장히 독특한 차예요. 근데 나보고 이거 7천만 원 주고 살래 그러면 글쎄. 그쵸. 이게 그 정도로 범용성이 있는 차는 아니지만. 오, 시원해. 깜짝 놀랐어. 얘기하고 들어가지. 아니 일부러. 지금 4류 걸었어요? 네. 이 터치 스크린을 누르는 게 이런 길 가면서는 못 누르겠어. 움직여가지고 어디를 눌러야 돼? 가만있어. 바퀴를 하나 일부러 빠뜨려봐. 혼자야 혼자. 물 좋다. 뚜껑을 물 깨끗하네. 뚜껑을 절반을 땄기 때문에 마스크도 안 쓰고 모처럼 자연을 느끼는. 산타페 있는 저 자리.
천천히 여기 어우. 더 빨리 가시. 아, 그걸 보고 가야지. 얘기해 주시. 아니, 천천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여기 골 있어요, 왼쪽에. 이런 게 산림도로구나. 임도. 이거는 임도도 아닐 거야. 임도는 무슨 이렇게 나름대로 시멘트 이런 것도 돼 있고 막 이래. 이거 막 등산로야. 아니 등산로가 아니라 이거 산에 오는 산소도 사람들. 있네. 천천히. 어우, 여기 폭포 같은 것도 있고, 물 좋다. 자 그럼 일단 인테리어부터. 자, 인테리어. 인테리어 우선 뭐 레이아웃이 지난번 랭글러 저희 리뷰했었을 때랑 거의 같고, 그런데 전 이거 앞에 색깔을 보면은 에너다이즈 된 빨간색을 썼는데 이 색깔이 기분에 꼭 그 철판이, 그러니까 완전히 옛날 철판이 녹슨 것 같은, 오래돼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의도를 했었는지는 모르지만 예. 그리고 전체적인 레이아웃 한 가지는 여기 지난번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기존에 있는 필요한 버튼들은 여기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스크린을 키면 또 거기에도 또 있기 때문에, 요새 다 이런 디스플레이 쓰기 때문에 여기에도 뭐 늘 걸 다 넣어서 이 양쪽에 반복되는 게 있는 것 같은 그런. 사실 요만큼은 사라져도 쓰는 그렇죠. 예, 이상은 없는데, 그런데 쥐입은 이런 버튼이 큼직큼직하게 들어간 그런 게 오히려 더 이 차의 성격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기어 납도 아주 진짜 듬직하게, 묵직하게 보이는, 만졌을 때도 그런 기분이 있고. 근래 저희 탔던 차 중에 제일 두꺼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아까 저 황 대표님하고도 얘기했었지만 이건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눈에 딱 보이지 않게 여기서 딱 넣으면은 그냥 보통 운전할 때는 보이지 않게. 저 콜로라도 살 때도 그랬는데 여기는 그나마, 거기서 여기를 잡으려면 굉장히 의자를 빼면은 힘들더라고. 콜로라도 더 멀고. 네, 잡기 너무 힘들어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힘들어. 승하 차시에 이용하는 것 같고요. 네. 자리에서 흔들 때는 이걸 잡으면 돼, 이걸. 이게 손이 들어가거든요. 뚜껑을 씌워도. 여기서도 들어. 차라리 이걸 잡는 게 나아. 여길 잡는다? 네. 뒤쪽에 지금도 손잡이로 쓸 수 있고, 아니면 이 뚜껑을, 뒤에 있는 뚜껑을 띄었었을 때도 거기 위에 손을 대보세요. 여기도. 손잡이가 되죠. 여기도 손잡이가 돼. 네, 손이 딱 들어가죠. 이 골조가 남아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옆쪽도 그래요. 그쪽도 손을 잡아도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게 그립이 되게 있는 게. 그리고 여기에 가운데 실내등 들어온 요 부분도 뒤에 테일램프에 그 옛날 G의 연료 탱크 거기에 가운데 이렇게 X자로 철판을 지지해 주기 위한 형상을 준 거죠, 구조적으로. 그거를 테일램프에 넣었는데 그 느낌을 그대로 여기도 비슷하게 내게. 그렇게 한 게 이 뒤에 시트 뒤에 판도 그렇고, 그런 거를 여기저기에다가 적절하게 잘 집어넣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뒤에 이렇게 여러 개 요 부분들, 이게 요새 우리나라 군인들도 밖에 나올 때 조그만 배낭을 하나씩 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배낭에도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뭐 미군들이라든지 아니면 택티컬 배낭, 자켓 이런 데도 이런 게 많이 있는 게 뭘 걸 수 있고, 거기에다가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뭐 쓸 수 있게. 아웃도어는 뭐 칼도 걸고 컵도 걸고 네, 뭐 그런 그런 용도인 거를 것 충분히 같은데. 다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아까 황 대표님이 보셨는데, 재밌어요, 이게. 그거는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 여기 딱 지지가 돼. 여기 락킹이 돼요. 헤드레스트로. 내리려고 그러면 이걸 올리고 내려야 돼. 이거 잘했더라고요. 다른 딱 차들은 고정시키게. 거기 버튼이 있거나 아니면은 딱 걸리는 뭐가 있는데, 이 차는 그거 대신에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원시적인 헤드레스트로. 원시적인 방법을. 그리고 이것도 바닥에 물 청소가 되는 거죠? 이거 될 거예요. 아니 이건 꺼내서 네. 할 수 있지만 이걸 안에 물 빠지는 데가 구멍도 있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그게 지프의 또 특징이잖아요. 물 청소할 수 있다는 거, 내부를. 전동 시트는 아니니까 가능한. 여기 그게 키트예요. 그 무슨 때는. 지붕 띠는 좋아. 이것도 띄고. 더워도 띄고. 근데 이거 도어 딜레마 하여튼 이 전선 배선 뭐 그걸 또 어떻게 처리해줘야 된다는데. 이거 문 여는 거, 이거. 렉스턴 스포츠카는 요번에 상품성 개선 모델 내놓으면서 저건 또 안 만들었더라고요. 이거요? 문 여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저 기능은 정통 헤리티지 픽업 트럭과는 관계없다. 렉스턴은 렉스턴이다. 뭐 이러는 것 같아요.
저렇게 만들려도 또 돈이 들어갈 테니까. 그래도 뭐 작은 부분들을 이 차의 전체 성격에 맞게. 이게 위에 이거 저희가 루프 탈거 하는데 1분 걸렸는데 넣는데 10분 이상 걸렸어. 백에 넣는데. 근데 우리가 방법을 잘 몰라서. 잘 처음에 몰라서 그랬지만 한번 해보면 아주 쉽게 금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탈거는 너무 쉬워서. 예, 제가 사진 찾아보니까 자, 앞에 이 윈실드 열고 이거 띄고 앞에 뒤에 판넬 띄고 그 다음에 트렁크 외 짐칸에 루버 그것도 다 띄면은 진짜 차 뼈대만 쫙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게 난 되게 멋있더라고. 근데 그런 느낌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 자연과 조금 더 드라이빙을 하더라도 오프로드를 가더라도 그런 거 좀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사람, 이 차를 이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정말 살만할 것 같아요. 여기 이거 주차하기가 쉽지 않겠네. 어디에다가 세우죠? 한번 해보자. 어떻게 주차할지 한번. 주차 여기다 세워놓으면 그렇게 길가에 세워서. 차 나갈 때 한 5번은 나왔던 것 같아요. 역시 길긴 진짜 기네. 길이가 길어 보이는 것도 있지만 이 휠베이스가 굉장히 길잖아요. 옆에서 저 프로포션을 보면 길고 낮은데 저는 이 차는 사실 그런 프로포션을 보기 위한 용도의 차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를 하건 위에다가 칠건 완전히 다른 걸 만들 수 있는 재미있는 차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차에 이 벨트 라인을 보시면 벨트 라인이 쭉 여기는 뒤에까지 그냥 거의 올라가지 않고 지나갔잖아요. 콜로라도를 보시면은 벨트 라인이 가다가 올라가요. 그리고 뒤에 트렁크는 일자예요. 그래서 앞에 뒤에가 조금 언밸런스 같이 보이는데 이거는 오히려 그거는 일자로 돼서 더 길어 보이기는 해요. 거의 꺾여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깍두기 같잖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이 차 뒤에 지붕을 씌우고 천장도 조금 올려가지고 앞에까지 연결한 차를 누가 만든 걸 봤는데 그 차를 보니까 옆에서 사이드 프로파일을 딱 보고 이거 완전히 옛날에 랜드로버 있죠. 사막에 가던 랜드로버 그 느낌이 딱 나더라고요. 디펜더. 네, 옛날 디펜더. 근데 사실 차체를 보면은 이 앞에 그릴까지 거기는 별로 안 돼요. 프론트 보이는 거의 없잖아요. 예, 아니 근데 이 범퍼가 50cm예요. 그러니까 엄청 길게 나왔어. 근데 참 이 차를 보면은 이런 데 와서 듬직하겠다고 생각드는 게 왜 이렇게 튀어나오겠을까요? 뭐 여러 가지 앞에 프레임도 그렇고 윈치를 다는 거죠. 윈치를 여기다 달 수 있고. 근데 진짜 여기는 뭐 충분히 앉아도 의자로 충분할 것 같아. 이 차를 보면은 이 휠 아치 안에 프레임이 보이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뒤에도 보이거든요. 프레임이 보이는 걸 딱 보면은 이런 데 와서 저 프레임을 딱 보면 야 진짜 이 차는 아무 데나 갈 수 있겠다. 튼튼해. 이런 느낌을 딱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뒤에도 프레임 저게 쭉 지나가게 보이잖아요. 저 프레임이 아주 그냥 튼튼한 느낌. 뭐 앞에는 저희가 우리 지난번에 다 얘기했지만 미국에서는 그 서시지라 그러는데 이게 7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참 여기에서는 버릴 수 없는 집에서는 중요한 프론트 그릴이죠. 미국 사람들은 이 그릴에 대한 옛날 집의 향수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이 그릴만 옛날 차의 그릴만 뜯어서 자기 집에 붙여놓고 거기에다가 고리를 만들어서 뭐 열쇠를 걸어 놓는다든지 그런 걸 하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예. 미국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옛날 집 있잖아요. 2차 대전 때 쓰던 집 그거를 파는 게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나무 박스 안에 들어있어. 나무 박스 안에 들어있고 바퀴는 다 빠져 옆에 이제 따로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옛날에 전쟁 때 커다란 헬기나 비행기로 낙하산을 띄워가지고 그거를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다른 이제 군인들은 뛰어내려가지고 그 차를 조립을 해서 바퀴를 끼워가지고 그걸 타고 움직이는 그런 거를 아직도 파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여튼 재미있는 것 같아요. 뜨겁다 안에 조심하세요. 뜨거워. 어이 무거워. 보시면 요 V 각도가 되게 좁잖아요. 지금은 거의 90도까지 가는데 좁게 해서 이 구형 엔진 V6 위에 아래 지상고 올려야 되니까 엔진 이런 거 되게 위로 올렸잖아요. 여기 에어 인테이크가 이쪽에 있네요. 아마 조금 더 물에 갈 수 있게 하는 차들은 여기서부터 에어 인테이크를 빼서 위로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프레임 바디니까 여기에 무슨 스트럿 바디 뭐 그런 게 필요 없잖아요. 만약에 이게
이게 모노코크 바디인데 만약 오프로드 간다 그러면 여기 발 대지 않으면 차체가 찌그덩 할 텐데. 여기 우리가 아까 위에 후드에 있는 뭐 에어 아웃렛 같은 거 플라스틱으로 된 거 그거는 장식. 좀 장식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 저 방음제를 다 막아놓은 거 보니까 막혀 있지 않고 뚫려 있긴 하지만 위에 있는 건 장식, 옆에 있는 것도 장식인 것 같아요. 그럼 나름 것도 구형치고는 잘 정리가 돼 있네. 경량화에 대한 큰 고민 안 해도 되는 게 또 지프에 그래서 이 차가 무거워요. 이게 랭글러보다도 350kg 이상 무거워요. 랭글러보다도. 하다못해 콜로라도보다도 거의 250kg 네, 이상 무거운데. 무거워요. 길이도 길어진 것도 있겠지만 램 1500 셰시를 가져다 쓰면서 더 견고한 걸로. 더 무거워졌을 수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 둘. 아, 이건 그렇게 안 다치는 차야. 그러니까 이게 다 장식인 거예요. 페이크고. 이거는 이제 묶는. 묶는 거 앞에 묶는 거고 앞에 있는 저거는 이제 바람 들어가는 그런 용도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거 페이크인데 예뻐요. 없으면 너무 심심할 것 같은데. 뭔가 좀 힘이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은 있죠. 전통의 요게 이제 안테나. 돌돌돌 돌리면 빠지는 거 아니야. 이게 참 오랜만에 이런 거 보죠. 안테나. 이게 창문을 막 떼고 도어 떼고 하니까 안테나를 소위 글라스 안테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붙여 놓는 거죠. 제가 GM에 있었을 때 이런 쪽 담당하는 엔지니어한테 얘기 듣기로는 안테나가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게 가장 리셉션이 좋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유리에 하는 거라든지 샤크핀 안테나보다 이게 수신감이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장식이고요. 페이크. 여기 흙이 이렇게 튀니까 멋있잖아요. 멋있어. 조금이지만 좀 더 튀었으면 좋겠어. 이것도 신기해요. 이게 전자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키를 꼽고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게 클래식하게 보이려고. 완전히 옛날식이야. 완전히 이게 꼽고 들어갈 수 있죠. 저기 퓨얼 탱크에도 있어요. 아, 그래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퓨얼 탱크에 있는 게 퓨얼 탱크에 그 열쇠 럭이 있잖아요. 장난 못 치게 하는 거죠. 장난 못 치게. 왜냐하면 미국 애들은 거기 설탕 집어넣어. 거기다가 물을 넣어. 설탕 집어넣어요. 설탕. 아, 이 설탕 집어넣으면 엔진 다 망가지고. 랭글러 이 키가 얼마나 무겁고 큰데요. 이 문이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이건 내리고 이제 뜯고 할 때 아마 간단하게 여기 조금 링크 풀고 뜯을 때 간단하게 뜯을 수 있고. 근데 아까 황 대표님이 이거 밑에는 이게 무슨 펑션이냐 이쪽에서 찍으시면 나오고 무슨 펑션이냐 그러셔가지고 글쎄요 저도 근데 보니까는 아 알겠다. 문 뜯을 때 이걸 들고 들어야지. 이쪽으로 해서 드는 손잡이에요 이게 보니까. 이게 알루미늄이라는데 도화가? 그래요? 알루미늄이에요. 경량할 때 알루미늄 할 때. 플라스틱 같아 소리는. 알루미늄이래요. 문을 뜯었었을 때는 어떻게 보일까? 이렇게 보이겠네요. 그렇죠? 프레임만. 여기서 보면은 밑에서 보면은 요 프레임만 딱 보이고. 와, 그러면 더 재밌긴 할 것 같아요. 영화에 많이 나온 장면. 뒤에 타고 내려보면 이게 랭글러 도어를 그냥 공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지만 이게 디자인상 목적으로 여기를 이렇게 넓게 가져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만약 이게 고유한 디자인이었다 그러면 아마 이거를 더 내려 끊었던가 그러면 타고 내리기가 훨씬 쉬웠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좁아요. 안 그래도 높아서 올라가기가 어려운데. 근데 그거는 넓어져도 뒤에 의자에 시트에 걸리기 때문에 별로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내릴 때 이렇게 버섯 걸리잖아요. 벌써 여기 이게 다리가 긴 사람은 걸려요. 이렇게. 이 도어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공용일 것 같아요. 공용이겠죠. 네, 공용일 것 같고 4도어 랭귤러에서 2도어가 아니고 4도어는 아마 이 휠아치가 더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쯤 돼요. 그래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앵글에 맞춰서 아마 도어를 이렇게 만들었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하다 보니까 넓어졌어.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도어를 캐리오버 하기 때문에 이 앵글에 하고 이 앵글을 거의 맞춰서 맞춘 거예요. 같이 평행하게 디자인적으로. 디자인을 맞춘 거예요. 그때 저희 칸 봤을 때는 여기가 막 그냥 넓어서 누르니까 막 푹푹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꿀렁꿀렁거리는데 얘는 휠아치가 그냥 완전히 디자인 포인트 이상으로 위압감을 딱 주게 그냥. 지프 특유의 사다리 걸 요거. 그리고 여기만 저 박스 저게 들어갔어요. 이게 차체가 무거워지고 하니까 이게 직경도 두꺼운 걸 써갖고 샥 업서버를 저거 폭스를 썼더라고요. 저 폭스샥이 자전거에서도 그렇고 뭐 이런 샥에는 조금 유명한 회사니까 그래서 저거를 쓰고 이 비싼
굿 리치의 75 팬평도 휠을 쓰니까 그나마 뒤에 승차감을 좀 잡았어요. 그다음에 멀티링크를 쓰니까 안 그랬으면 굉장히 어지러웠을 것 같은데 진동이 너무 심하거나. 그래서 이거 접는 거 보여드려야지. 한번 접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당겨서 이렇게 접고 이제 아까 한번 해보시더니 잘하시네. 그럼요. 궁합이 잘 맞으죠. 어디 갔어? 여기 있다. 누가 더 빨리 하나? 아이 뭐 그런 거 같고 내가 빨리 해야지. 내가 빨리. 이렇게 딱 고정시키고. 이게 여기는 포함된 거라 그랬죠? 이 차에. 이 차이는 그러니까 미국에는 다 저게 옵션이래요. 거의 한 1,000불 정도 되는 이것도 옵션이래요. 어떤 게? 이 거끌거끌한 재질. 이게 보니까 철판에 플라스틱이 아니라 철판 위에 그냥 코팅을 한 것 같아요. 이것도 옵션이에요. 아이디어인 것 같아. 미끄러지지 않잖아요, 이런 네, 것들이. 맞아요. 네. 새로운 파트를 또 무게도 늘릴 필요도 없고 가격 올릴 필요 없이 여기다 이런 코팅, 원가 절감도 하고. 자동차 그 언더바디에 코팅하는 것 같은 그런 비슷한 거를 여기다가 근데 이 깊이는 그렇게 깊지 않아. 오히려 칸이 이런 게 훨씬 더 깊어. 그 칸하고 차이점, 중요한 차이점. 이거요? 보세요. 아니 칸도 해결했어요. 지금 이렇게 나와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 그때 황 대표님 말씀 듣고 좀 쾅 안 떨어지고 한 번 발전시킨 것 얘가 같은데? 죽인 다음에 내려오잖아. 이래야 되는 거야. 콜로라도는 더 진짜 스무스하게. 그리고 이 램프도 신기해요. 아웃도어용이니까 여기까지 플라스틱이 오면 깨지니까 이걸 이렇게 플라스틱 해갖고 안 깨지게 했다는, 이것도 하나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안 깨지는 건 모르겠는데 안 깨지게 보일 것 같이. 그게 중요한 거지. 맞아. 그치,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맞아요. 그 조금 더 이 오프로드라든지 아웃도어 스포츠에 맞게 보이게 일부러 한 것 같고, 아웃도어용으로 예, 여기에 저거 움직이는 이거를 왔다 갔다. 이제 뺄 수도 있고. 거기에 이거- 이제 끈 묶고 뭐 네, 이렇게 근데 하는. 이게 네. 아마 4개가 있고, 이 앞쪽에도 여기에도 여기에서 끼워서 쭉 뭐 하나를 하든 2개를 하든. 그러니까 뭐 바이크든 자전거 실으려면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묶어놔야 되니까. 묶어야 되니까. 네. 이 차는 그냥 로프 있잖아요. 어디 쓰건 안 쓰건 그런 로프를, 멋진 로프를 해가지고 여기다 칭칭 감고 다녀도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연출을 재밌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을 차 같아요. 난 이거 좀 띄워보고 싶은데. 그때 뭐 지금 못 가요. 저거 띄고 이것도 띄고 다 쫙 앞에 유리도 윈실드도 내리고, 그러면 난 그걸 하고 싶어. 근데 그거를 하고 싶고 그런 거를 이해하는 사람은 초이스는 콜로라도는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차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 차의 유니크한 점인 것 같아요. 독특한 점인 것 같아요. 약간 불편한 건 올라가려면 발을 디뎌야 되는데, 이 옆에 디딤. 아니 콜로라도는 이 범퍼라고 그러나? 이 중간에 발 끼는 데가 있잖아요. 이건 그게 없고 뭔가 이거를 해야 되나 뭐 이걸 해야 되나 약간 어색해. 이게 너무 작아. 나 지금 밟고 올라갔는데 충분한데? 네, 근데 이제 콜로라도는 이 안쪽에 깊게 파놨거든. 이 앞쪽에 쑥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뭐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뭐가 좀 어색해요. 생각보다 적정만 그렇게 진짜 너무 작다. 콜로라도는 기본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만 컨셉 만든 거고요. 이거는 화물 운송이 아니라 사람 운송용으로 만든 거라서 이게 작을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거기는 플라스틱인데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타도 되고. 그렇게 타고 있다 저 오프로드 가시죠. 아유. 이게 싣고 이게 자꾸 가. 이래갖고 나 먼저 갈게. 그리고 이제 이러고. 맞아. 이거 시트 올리면 안에 공구함 나와요. 진짜요? 네, 그냥 들려요. 오케이. 그래서 얘만 이렇게 뺄 수도 있고. 아니 이거 랭글러도 이렇게 될 거라마? 이거 오. 바닥에 앵글러 야. 안 돼요. 안 돼? 네. 랭글러 이거 안 돼? 네. 야. 레디에이터. 여기 미국 사람들은 여기다 총 넣고 다니겠다. 그리고 공가운데 뺄 수도 있대. 네, 그 손잡이 있어서 가운데 손잡인데 이걸 랭글러 이거 없어요. 그 문을 띄었었을 때 거기에서 뺀 볼트 너트를 저기다가 다 꼽아 놓는 거. 이거 아이디어 재밌다. 그림이 있어서. 네. 이거는 다 띄면은 여기다 아마 미국에서는 총 진짜 들어갈 것 같은데. 총 넣고 다닐 수 있어. 저기 총 들어간다 진짜. 저기 장총 들어간다. 여기 스피커를 오. 아니 콜로라도도 안 받지 않을까요? 5m 40인데 여기까지 오는데? 와. 이거 보세요. 근데 5m 넘는 네, 블루투스 스피커. 블루투스 스피커. 멋있더라고. 이거를 장착을 이거 그냥 들고 다니는 건데. 들고 다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충전도 되는군요. 충전이 돼요. 이게 여기다가 다시 제자리에 집어넣으면 충전될 수 있게. 이게 어떤 사이트 들어가니까 지붕을, 이 뒤에 있는 지붕을 연결해 가지고 자기 집 차고에 연결해서 모터를 달고 양쪽을 딱 고리를 걸면 리모트 컨트롤로 쫙 올려서 천장에다가 걸어서 매달아 놓고 또 필요할 때 딱 들어와 가지고 그 자리에 놓고 쭉 내려서 다시 연결하고. 그러니까 게러지 문화가 있으면 그게 가능해요. 그게 게러지 문화죠. 네, 정말 진정한. 하여튼 이 차는 제가 보기에는 전 여기서 총평을 할게요. 이 차는 넣는 것도 얼마든지 많이 넣을 수 있고 재밌게 할 수 있지만 빼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픽업 트럭하고 다른 문 4개 다 뛸 수 있고 루프도 뛸 수 있고 뒤에도 뛸 수 있고 짐 실는 짐칸도 전부 다 열어서 정말 재미있게 앞에 윈실드도 젖히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차. 이 차를 이해하고 이런 어떤 독특함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살 수 있는 차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콜로라도도 안 되고 다른 픽업들도 안 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차. 그게 저는 집 글라디에이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총평 끝. 저도 총평 지금 해요? 뭐 그러시죠 그러면. 세상에 SUV는 많고 픽업은 많지만 세상에 유일무이한 SUV와 픽업을 섞어 놓은 융합이 된 차가 나왔다는 거. 그래서 그 자체로서는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해서 좀 숙성될 시간이 필요하겠으나 아직까지는 좀 시각적으로나 비율적으로 어색한 면이 있는, 하지만은 굉장히 새로운 시도고 우리 전 세계 그 자동차 문화에서 새로운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 파이오니어적인 제품이 나왔다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기쁘고요. 근데 이거를 실제 사서 운행하고 할 때 뭐 조립하고 재미있고 뭐 알겠는데, 전에 우리 김 편집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차는 정말 살 때 아빠가 기쁘고 팔 때 엄마가 기쁜 그런 차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재미있으나 많은 면에서 불편함이 있는, 그것을 감수할 용의가 있다면 덤벼볼 수 있는 그런 차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를 한국에서 굳이 뭐 한국 고객이 산다면 정말 6천만 원 이상을 쓰고도 2억을 넘게 쓴 차보다 더 끝내준 하차감, 그리고 발레 파킹 맡기면 너무 싫어하는 차가 될 것 같은데, 절대 게러지 문화가 없는 분들이 이 차를 사면은 정말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이건 아파트 주차장에 서 있는 차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게러지 문화, 뭔가 자연 속에서 가족들과 그리고 뭔가 꼼장꼼장 앉아서 주말에 뭐 이거 뜯어붙이고 뭐하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면, 그러니까 온종일 주말이면 저 주말 농장 가서 온종일 노시는 분들 뭐 하여튼 가서 온종일 갖고 노시면 딱 맞을 것 같아. 랭글러하고 이거하고도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완전 다르요. 예. 자, 우리 썸네일 샷 찍고 가죠. 빼서 다시. 됐다. 여기 완벽하게 했어. 나 이런 거 싫어하는데. 아이씨. 된 거야? 잘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저로 딱 맞춰놨어. 나도 할 수 있다. 야, 나도 해. 됐다. 오. 나도 해. 야, 나도 해. 재밌다. 뭔가 이렇게 올라선 것만 해도 네. 세상 위에 올라선 것 같잖아. 이게 딱 사람들이 밑으로 보이고. 아니,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모르겠고. 그냥 공기가 더 뭔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만 올라와도 공기가 좀 다른 것 같아. 예. 그래서 키 큰 사람이 장수하는 거 모르세요? 아, 그래요? 위쪽에 공기가 맑아서. 모르셨구나. 네, 몰랐어요. 그거